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공중보건학을 담당할 교수 최수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1학년 때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만났던 학생들도 계시고 또 복학을 해서 만나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도 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제 2년 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새로운 과목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첫 강의에 만나게 돼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너무 이렇게 꽉 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면 수업 대신에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상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좀 하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최수운이고요. 네,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단톡방을 개설을 했으니까 단톡방에서 궁금한 점 또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시립대학교 그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뭐 공중보건검사학회장이라든가 서울시청 병의사 회장 뭐 이런 사회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임상병의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임상병의사가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서울시청에 제가 이제 처음 공무원으로 임용이 이제 1981년도에 돼서 작년 12월 말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국 랩테크라는 곳에서 본부장직을 갖고 있어요. 부국 랩테크는 의료기기 회사고 또 의료 소모품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제 소개를 마치고 수업 시간에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퍼블릭 헬스라고 해서 새로운 그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이란 여러분들 그 차례에 3쪽을 잠깐 보시면 건강과 공중보건 이렇게 되어 있죠. 건강과 공중보건 또 건강증진, 공중보건의 발달사 이렇게 세 가지로 공중보건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25분이기 때문에 이 한 챕터를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공중보건이라는 제1챕터 제1장을 가지고 25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광범위하죠.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좀 학습을 해 주시길 바라고 큰 틀에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공중보건이란 건강과 공중보건을 먼저 챕터를 들어가 보죠. 그래서 건강과 질병 그리고 건강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그 WHO라고 있죠. 이 WHO에서 정의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갖다가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이며 더 나아가서 복잡한 사회 환경 중에 각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차원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태까지를 건강의 개념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에 있어서 건강의 정의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학자들의 그 건강의 정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는 이제 그 WHO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살펴봤지만 와일리라고 하는 학자 14쪽입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세요. 와일리라고 하는 학자는 건강은 주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완전화 그리고 계속적인 적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파슨스라고 하는 학자는 건강이란 각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월시라고 하는 학자는 건강이란 각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또 정의를 했고요. 버나드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학자는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는 시대와 학자들에 따라서 일치점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림 1-1과 같이 건강을 환경과 대응한 생태학적 개념인 건강과 질병을 연속석상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변천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건강의 연속성이다 했는데요. 이 A라는 범위, 그 다음에 B라는 범위, C라는 범위, D라는 범위 이렇게 범위를 우리가 이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A 범위는 의학적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를 A 범위라고 했고 B 단위는 B 범위는 질병의 준비 단계로서 전염병인 경우는 잠복기에, 만성병인 경우는 자각 증상이 없는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주었고 C 범위는 완전한 질병 상태로서 노동력이 상실돼서 사회 한결에서 탈락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C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D 범위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단계.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면 또 회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단계. 그래서 A, B, C, D 이 4단계를 갖다가 완전히 이 연속 상태로 이들 각 단계는 상호간의 이동이 가능한 그렇죠? 우리가 건강했다가 또 질병을 몸이 좀 허약해져서 질병이 생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 있고 또 그러면서도 병에 또 걸려도 증상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증상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도 증상이 없이 양성인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아서 27만, 8만, 30만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에서 병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제 스몰 a하고 라지 BCD 이런 경우에는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에서 병적으로 인식이 되고 또 스몰 b와 라지 C는 보건의식이 빈약한 상태에서 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건강 결정 요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연속적이다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 결정 요인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이거를 보면은 16쪽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어요. 첫째,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건강과 노화의 과정에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만큼 미치는지는 아직 잘 밝혀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사망의 경우는 20에서는 25% 정도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이죠.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는 사람들이 직업 유무나 종류나 작업 환경이나 또 교육 수준이나 이런 또 가족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생활 습관 및 건강 행태 요인이에요.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강 행태 요인으로 흡연이나 신체 활동, 운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상생활, 또 음주 이런 거, 또 자기 셀프 케어, 또 이런 거를 잘 실천하는 행위, 또 사회 활동, 또 작업 형태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건강에 중요한 결정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 되죠. 다음은 이제 환경 요인이 됩니다. 환경 요인에는 생물학적 환경이라든가 또 물리화학적 환경, 이런 사회적 환경이 설명이 될 수가 있죠. 또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서는 어떤 보건의료 체계라든가 사회보장, 또 건강보험제도, 고용 및 실직,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요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성 관련 요인도 될 수 있어요. 건강 상태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흡연이나 음주, 또 작업장이나 이런 외부 요인에 따라서 그 폭로되는 정도에 따라서 여자보다 높기 때문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결국은 좀 낮은 거죠. 여자보다. 그리고 여성의 노년기 인구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적 요인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는 서로 다른 가치를 형성하죠. 그래서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요인입니다. 우리 국가의 그 정치 체계는 사회경제적 부분과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19와 관련돼서 K 방역이 엄청 이슈가 됐던 그런 정치 체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장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또 중요한 결정 요인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다음은 건강 결정 요인을 체계대로 이렇게 그려 보면은 개인의 반응은 행태적, 생리적 반응이 있고, 또 물리적, 사회적, 유전적,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대로 보는 것입니다. 건강과 질병과 보건의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서로 건강 결정 요인은 서로 상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질병, 건강, 또 사회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건강 결정 요인의 그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은 생의학적 모험과 역학적 모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해놨습니다. 건강과 질병을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서 건강은 질병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체를 기계처럼 이해하고, 질병은 또 기계의 고장으로 또는 의사의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의학적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역학적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질병은 인간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런 것으로, 역학적으로는 숙주, 병인, 환경 등 세 가지 요인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그 사회 생태학적 모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시하는 모델로 일명 사회 행태적 모델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인적 모형이라고 있는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때 그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인데요. 건강은 생활 양식이나 환경, 인간 생물학적 요소, 또 보건의료 체계 등 네 가지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것을 전인적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발생과 예방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질병의 발생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건강에서 벗어난 상태, 질병이란 건강에서 벗어난다. 즉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장애로서 인간이라는 숙주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인,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지금 인간이라는 숙주, 그 다음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인,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이것을 발생 기전을 이렇게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2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병원체 요인이라고 있는데, 이 병원체 요인은 병원체 요인 A가 있고 숙주 요인 H가 있습니다. 이 병원체 요인 A는 외계에서 생존 증식 능력, 숙주로서의 침입 감염 능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전파의 난이성 조건. 요 H와 A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에 보면 환경 요인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환경 요인의 그 사회, 경제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한 환경 요인이 있고요. 숙주 H의 요인을 보면 생물학적 요인과 여기는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행태 요인, 행태 요인은 생활 습관, 직업, 개인 유생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체질적 요인, 이런 거는 저항력이나 영양, 그 다음에 병원과 접촉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숙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숙주 요인이란 것은 그 H의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이의 변화가 A가 활동하기 쉬운 그런 이제 환경 요인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숙주 요인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또 병원체 요인인 그 AA 독성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증가를 했을 때는 이의 변화, 즉 그 환경 요인의 변화가 숙주 요인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발생 기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환경 요인의 그 균형에 맞춰서 병원체 요인과 숙주 요인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3자가 평행을 이룰 때 바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그 요인이라든가 숙주 요인, 이런 것들이 환경 요인과 더불어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우세하거나 환경이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건강이 증진이 되지만, 병인이 우세하거나 환경이 인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평형이 파괴돼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좌측이 기울어진다든가 우측이 기울어진다든가 이랬을 때 이 평형 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은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자연사는 레벨과 클라크는 일간의 질병의 자연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병원성이 없는 비병원성이고 무병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예방의 시기를 넘어서 초기 병원성기이고 전병기로서 소극적인 예방 시기를 말하고, 제3단계에서는 불연성 감염기 증병기로서 더 이상 중증이 없는 예방하는 시기고, 네 번째는 발연기 진환기, 그리고 진병기, 5단계는 회복기이고 정병기, 이렇게 해서 질병이 회복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5단계를 나눠놨습니다. 질병은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되지만 후유증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에 완전히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의학이 주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의 예방 활동인데요. 1차적, 2차적, 3차적 예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1차적은 질병 발생 억제 단계고, 두 번째 2차적 예방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다음에 3차적 예방은 재활 및 사회복귀 단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페이지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질병의 과정을 제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리고 무병기, 전병기, 그 다음에 증병기, 요게 이제 1, 2, 3, 그 다음에 4기는 진병기, 그리고 5기는 이제 회복기, 정병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1기와 2기는 1차적 예방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3기와 4기는 2차적 예방 시기, 그리고 제5기는 3차적 예방 시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예방 활동을 이렇게 구분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방 활동의 3가지 차원의 그 예방으로 전부 연계해서 다루는 그런 의료가 질병의 예방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의 그 정의는 22쪽에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개념과 같이 공중보건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예일대학교 웬슬러 교수의 그 정의인데, 그 공중보건학의 그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공중보건학의 대상이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임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과 신체적 정신적 효율의 그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적인 그런 방법으로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생학과 공중보건학에 대한 그런 구분을 보면은, 위생학은 공중위생과 그 목적을 같이 하고 있지만 학술적 체계에 있어서는 다르고, 위생학은 실험위생학의 이념에 입각해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과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방의학에 대해서는 표 1-2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24쪽입니다. 이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방의학하고 공중보건학은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 목적을 보면은
질병의 예방이나 수명의 연장, 또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률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대상인은 예방의학은 개인을 가족으로 하고 공중보건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내용은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 증진, 그리고 불건강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요인 제거나 집단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제 공중보건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 소재나 진단 방법,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도표를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범위인데요. 공중보건의 범위는 의학의 사회와 적극적이거든요.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질병은 단순히 생물학적 장애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범위가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역학, 질병, 보건관리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 환경 보건 분야는 환경 위생이라든가 환경 오염, 또 식품 오염, 산업 보건 등 이런 그 환경 요인의 과학적 조치를 하는 거고, 역학 및 그 질병 관리 분야는 역학 감염 관리, 기생충, 비감염성 질환 관리, 질병 발생 과정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부분들이 역학 및 질병 관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관리 분야는 보건교육이라든가 보건행정, 통계, 또 영양, 성인 이런 그 정신보건, 이런 보건 질병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증진시키는 분야를 보건관리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은 공중보건과 신공중보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 환경적 건강 증진의 개인적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서비스 간 균형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치료, 재활, 장기 요양 서비스의 폭넓은 조화를 통해서 개인 및 사회의 건강 상태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그런 포괄적인 노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공중보건 사업으로서의 건강 증진을 보게 되면 미국, 캐나다,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 피플이라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건강 증진 중심의 그 보건 사업을 했고, 일본은 1988년도부터 건강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변화를 갖고 있고요. 그 신보건 사업으로서 건강증진 주요 사업을 보면은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건강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는 이런 주요 사업을 건강증진 사업으로 삼고 있어요. 생활 습관은 영양 개선이나 운동, 휴식, 정신 안정, 금연, 절주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지원 조성은 식품 안전이라든가 지역사회 그 건강 생활을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질병 예방은 이제 만성질환 예방이라든가 질병 통계 예방, 그리고 조기 검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